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월요일날 6시에 항상 찾아뵙는 동방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빠지면 또 올라가고 그러죠. 근데 과연 이제 수익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장이죠. 종목을 사게 되면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오른 것을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사자마자 다음날부터 별로 안 올라가고 좀씩 빠집니다. 그것도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팔면 좀 올라오고, 그래서 제대로 추세적으로 가는 게 제대로 없죠. 그리고 바닥에서 시작해서 정말 바닥에서 탈출한지 여부를 좀 고민을 하다 보면 그냥 급등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장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대박스타를 보시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하고 이런 것들이 매주 수익률이 아주 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오늘 또 열심히 들어보시면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도 여러분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변함없이 대박스타인 동방박사가 하는 이 시간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그렇게 두려운 시장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피 한 200개 종목을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코스피 100개 정도 200위까지로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크게 나오진 않죠. 제가 지난주에 뭐 추천해드려서 47,000원 정도 이하에 사라는 CJENM 같은 이런 게 안정적으로 가. 나머지는 잘 안 가죠. 그죠? 그만큼 대형주 중에서 몇 개 종목이 올려서 거래소의 코스닥 지수를 크게 예쁘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죠. 코스닥 경우 컴퓨터석 AMBL 뿐만 아니라 몇 개 종목들이 끌어올리니까 같이 지수도 아름답게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소형주 대다수 종목은 가지는 않죠. 그래서 수급 기관과 외국인 사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매매를 하시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하고 강의와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제가 5월 12일부터 방송을 해드리면서 초기에 제가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종목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 계속 차트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까지 중요한 차트는 다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트에 지금까지 배웠던 차트 중에 중요 차트, 아주 우리가 핵심적인 차트가 있습니다. 그 차트의 핵심 포인트가 과연 뭔지 오늘은 한번 더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정리하는, 그렇게 차트에 대해서 차트 이해와 활용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차트가 있죠. 자, 주식을 하게 되면 차트를 왜 배웁니까? 차트 배우는 이유가 바로 매수를 살 타이밍에 적절하게 타이밍에 잘 사고, 그 다음에 고가에 팔기 위해서 그러죠. 어느 정도의 펀더멘탈 가지고는 주가가 펀더멘탈이 좋을 때, 실적이 좋을 때 팔려고 하면 손이 안 나가죠.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향후의 실적이죠. 그래서 실적만 가지고 매도를 고점 매도, 저가 매수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차트는 반드시 차트를 배우는 이해와 활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죠? 매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차트를 배워서 이해를 하고 그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렸던 차트가 있죠. 주식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동평균선, 뭐 캔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캔들을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캔들 차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누구나 캔들 양봉, 음봉, 뭐 꼬리, 윗꼬리 달고 밑꼬리 달고 십자형, 뭐 도지형부터 여러 가지를 다 압니다. 대다수는. 그죠? 알고 이해를 이러면 몰라도 이해만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동성 지표죠. 볼린저 밴드는. 그래서 변동성 폭, 변동의 폭, 어느 정도 오르면 주가는 빠지고 그러죠. 또 다시 빠지면 오르고. 그러면 언던 볼린저 밴드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단기 매매, 특히 단타 매매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표죠. 어디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파동을 같이 접목을 하면 아주 매수 매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주가의 그림자라 그러죠. 거래량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거래량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나 마찬가지로. 주가의 흔적이고, 거래량은 주가를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주는 게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주식 차트를 하면서, 전문가님 여기서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볼 시간에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핵심 포인트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볼린저 밴드라든지 스토캐스틱, 자, 이런 거를 같이 접목해서 바로 파동이죠. 파동을 접목을 해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나 스토캐스틱을 접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동을 가지고 접목을 해야만 주가가 잘 어디에 고점인지 저점인지 잘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대다수 분들은 파동이란 것은 파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스토캐스틱은 파동을 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스토캐스틱도 파동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항상 파동을 그려서 가고요. 주식은 움직이는 생명체, 주식은 생물이다 그러죠. 바로 움직이죠. 움직일 때 그냥 계속하고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다. 파동을 그립니다. 사이클을 타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난 시간까지 계속 배웠는데 오늘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실전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지난주에 했는데요. 간략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면, 자, 볼린저 밴드는 중요한 게 변동성이죠. 변동성 지표입니다. 변동성 지표다. 그래서 오르는 이 폭, 내려갔다 하는 이 변동폭을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이 상한선과 하한선, 중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죠. 이렇게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선을 가지고 어디 상한선에 가면 다시 하한선으로, 위에 주가가 상한선 가면 다시 하한선으로 내려가고요. 하한선에 오면 다시 상한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변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박스권, 이 변동성을 윗방향으로 치면 이게 추세를 그립니다. 이제 추세, 파동을 그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변동폭을 밑으로 하한선을 붕괴를 시키고 내려가면 하락 파동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볼린저 밴드를 볼 때, 자, 여러분들은 대다수 자, 사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하면 가장 좋겠죠. 주식을 샀는데 며칠 있다가 아니면 오늘 사고 바로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우주선 탄 것처럼 기분이 아주 좋죠. 우주선 안 타봐서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기분은 좋다. 그것처럼 그러면 사서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살 때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있으면 응집하고 나서 뜰 때 있죠. 이렇게 위로 갈 때 여기서 사면 가장 좋죠. 그런데 여기서 샀을 경우에는 위로 갈 수도 있지만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응집하고 주가가 하한폭과 상한폭, 상한선 간의 폭이 좁으면 방향성을 아주 크게 나타낸다. 꼭 기억하셔서 좁을 때는 사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사죠. 만약에 폭이 좁은 상태에서 재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상한가 뭐 10% 이렇게 가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딱 발생하면, 그래서 에너지가 응집해 있다는 거죠. 폭이 좁다는 것은 에너지 응집해 있다가 어떤 모멘텀이 딱 뉴스나 호재나 이런 게 나오면 위로 치고요. 악재가 나오면 밑으로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해서 수렴해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악재가 나오면 밑으로 빠지죠. 그죠? 악재가 나오면 밑으로 빠질 때 많이 빠집니다. 이게. 그래서 빨리 초기 단계에 7%, 5%, 10%라도 빨리 손절을 해줘야 되죠. 이 손절을 안 해주면 추세 하락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하고 악재가 발생해서 내려갈 때는 무조건 초기 단계 그날 종가까지 따라서 다 팔아야 됩니다. 한가 가더라도. 안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1년 이상 몇 년 동안 안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렴했을 때 볼린저 밴드가 수렴했을 때 확산하기 전에 항상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종가도 보시고 방향을 위로 틀면 무조건 그때는 따라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좁은 등락폭 안에서 장기간 머물수록 주가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 수렴했다가 계속 시간의 개념이죠. 시세란 게 시간이 오랫동안 위로 밑으로도 가지 않고 계속 행보하고 있다가 시간이 계속 걸렸어요. 만약에 계속 박스권, 작은 박스권에서 에너지가 한 달 동안 못 간 주식과 1년 동안 못 간 주식이 어떤 게 상승폭이 클까요? 길면 길수록 오랫동안 박스권 계속 있다가 방향을 틀면 아주 많이 갑니다. 그런 종목들이 뭐죠? 바로 그런 게 가치주들입니다. 가치주들. 자, 가치주가 여러분들은 가치주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치주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적어요. 거래가 작고 거래량이 아주 작죠.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좁은 박스권 안에 있거든요. 야, 저렇게 가만히 주가가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거래도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거래가 2만 주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000주만 사면 얼마 안 사도 10,000주 사는데 그럼 내 혼자 사면 주가로 5% 10%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걸로는 가진 않죠. 그래서 가치주 같은 경우는 거래도 적고 좁은 박스권이 계속 있다가 주가도 계속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있다가 주가가 한번 떠버리면 가치주들은 거래가 실리면서 벌써 20, 30% 가버립니다. 조금 실리면서. 왜냐하면 하도 옆으로 박스권이 기었기 때문에 행보를 했기 에너지가 비축된 상태에서 초기 단계에서 뛰면 벌써 바닥에서 뛰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10% 20% 갔을 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행보를 하게 되면 방향이 위로 텄다 그러면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작했을 때 중요한 것은 또한 파동을 그린다. 가치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치주들은 거래가 적을 때 바닥을 딜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때 한번 거래가 조금 실리고 나서 다시 또 안 가요. 그때부터 계속 보고 있다가 치면 이제 어느 정도 신호를 놓고 한 뭐 10%, 5% 이상 오를 때 그때 같이 따라 붙으면 그 이후에 거래가 두 번째 터질 때 그때부터 정리가 들어가면 아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린저 밴드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매수 매도 포인트 아주 중요한데요. 스토캐스틱의 매수 포인트는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실전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주 큰, 자, 스토캐스틱을 뭐 골든크로스일 때 사고 데드크로스 팔면 되죠. 하지만 그걸로는 작은 수익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쌍바닥 형태, 쌍바닥, 여러분들 좋아하는 쌍바닥, N자형 바닥, W자형 쌍바닥, 요 W자형 쌍바닥, 요 모양이 나왔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해봤자 돈이 별로 안 되지만 집중하고 있다가 이런 모양이 딱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자, 강력 매수 포인트라 그랬죠. 여기가. 자, 여기서부터 1단계 하락하고 나서 반등파 나왔을 때 여기서도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빠져요. 하지만 이것을 저가를 깨지 않고 여기가 저가가 여기가 만약에 100이면
여기가 95라면 이건 이거보다 저가가 낮죠. 이것은 쌍바닥이 아닙니다. 이것은 W자 아니고 요 왼쪽의 저가보다 오른쪽의 저가는 반드시 높아야 됩니다. 높든지 같든지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쌍바닥이나 W형자가 되죠. 그래서 또한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아주 중요한 게 모양이 보시면 큰 빨간색을 보면 자 %K가 이게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으로 돼 W자로 됐죠. 이런 게 쌍바닥입니다. 그죠? 그래서 쌍바닥은 살 때 매수할 때는 여기서부터 사는 거죠. 여기 %K가 저가부터 턴할 때 여기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매수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매수를 하는 거 여기 매수 계속 걷어가는다는 얘기죠. 주식을 한 번에 분할 매수를 하는데 분할 매수 하다가 %K가 %D를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죠. 지시. 그렇게 두 번째 발생할 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예상이 된다는 발생한다. 여기 일봉이다. 이게 일봉 차트다.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발생하기 전에 벌써 발생한다는 유력하다. 발생이 유력하다는 것은 뭘로 보고 알 수 있죠? 60분봉을 보게 되면 60분봉이 벌써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돼서 있으면 일봉은 골든 크로스 발생합니다. 그죠? 60분봉 2, 3일의 주가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일봉을 골든 크로스 발생 유력하다 그러면 계속 사다가 발생하면 그냥 다 온 힘을 다해서 전력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조정받더라도 아주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5% 10%가 아니라 몇십 프로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주 매수 포인트가 오면 살 때 보시고 사야 되는데 그러면 스토캐스틱이 요런 모양 쌍바닥이나 모양이나 W자 모양에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요거만 나왔을 때 매수는 한 게 요거에다가 볼린저 밴드라든지 주가의 캔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이제는 턴을 한다. 그러면 사면 되죠. 특히 장기 중장기 이평선이 어느 정도 턴을 할 때 이런 게 나오면 아주 크게 중장기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꼭 외우시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쌍바닥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하는 게 쌍바닥이니까 간다 그 개념이 아니죠.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하락 패턴은 하락은 항상 2단계 하락한다 그랬죠. 자, 1파, A파 하락, B파, C파, 하락 A파, 하락 B파, 하락 C파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보면 2단계 하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단계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1단계 하락을 하고요. 반등했다가 2단계 하락을 하죠. 그래서 2단계 하락인데 이게 저가가 낮으면 아직까지 쌍바닥은 아니지만 저가가 낮다면 하락이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보시면 첫 번째 내려왔을 때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생기냐 하면 파란색 침체권이 생기죠. 침체권. 파란색 우물처럼 여기 생깁니다. 침체권. 20% 이하니까 침체권이죠. 여기도 침체권 이렇게 생깁니다. 침체.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침체권 여기도 생겨요. 침체권이. 그럼 요게 하나, 두 개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는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잘 안 가요. 두 번째 우물이 나왔을 때, 파란 침체권이 나왔을 때 벗어난다. 20% 벗어난다. 여기 강력 매수다. 왜? 항상 기억하시는 게 아주 쉬운 게 주식은 자 분석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뭐 책도 수십 권 수백 권 읽고 공부는 많이 하다가 뭐 이것도 적용해 저것도 적용해 보조집을 많이 적용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아주 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단순화 심플화 시키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도 첫 번째 아니라 두 번째는 좋다. 이렇게 꼭 보셔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활용한 매수 매도 포인트의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아까는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거 매도죠. 매도도 이제 항상 스토캐스틱 시작할 때 말은 파동입니다.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이죠. 자,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모양입니다. 이게 스토캐스틱. 자, 여기 20%고요. 여기 80%다. 그러면 스톡 1파와 2파의 1파 상승, 2파 조정은 50% 이하는 이렇게 밑에 침체권에서 시작되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3파 상승과 4파 조정과 5파 상승, 3 끝나는 지점하고 4 끝나는 지점, 5 끝나는 지점 다 80% 이상 가열권에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 요게 W장이 거꾸로 넣는 것처럼 M장이죠, M자. 그죠? 여기에서 이제 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력 매도다. 여기는 가열권이 빨간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다. 그러면 아까도 첫 번째 여기서 침체권 두 개가 우물 모양이 두 개가 나오면 매수고요. 거꾸로 여기도 불꽃잔치처럼 빨간색이 두 개가 나왔을 때 내려가면 80% 이하 내려가면 여기가 강력 매도입니다. 요즘 데드크로스 발생할 때. 그래서 이렇게 쉽게 외워도 되고요. 일단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할 때 강력 매도도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듯이 요렇게 M자형이나 쌍봉의 모양이 나왔을 때 팔 때는 한 방에 다 파셔야 됩니다. 여기서 매도 클라이막스에 강력 매도 포인트는 분할 매도가 없어요. 다 팔고 치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가에서 다 팔 수가 있어요. 분할 매도 하는 것은 아니죠. 하락이 벌써 들어갔는데 분할 매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파셔야 됩니다. 살 때는 강력 매수할 때는 한 방에 다 사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주가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이 증가된다. 무조건 하락한다. 그리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려면 주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야 된다. 바닥에서. 바닥에 늘어나고 주가는 올라가면 된다. 그러면 조정받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간다. 주식이.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 중에 주가 하락이 계속되면 거래량이 정체된다는 것은 거래량 없이 계속 빠져요. 오늘 샀다가 내일 또 손절하고 오늘 이런 사람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빠지고 주가가 바닥권에 딱 오면 거래량 증가돼야 되죠. 그래야만 레벨업 상승. 그래야 결론은 요 모양을 외우시면 돼요.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된다. 항상 고가든지 거래가 실리면 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식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제가 파동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주가는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기본입니다. 기본. 바로 바이벌이죠. 그래서 파동이 바이벌이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상승파. 상승은 3단계 상 1단계, 2단계, 3단계. 자, 계단식으로 3단계 상승하고요. 길이는 다릅니다. 2단계 상승이 가장 길고 5단계는 짧다. 자, 하락할 땐 2단계 하락한다. 2단계. 2단계 하락하고 상승 시에는 3단계 상승한다. 자, 그러면 주가가 시작하면 한번 수익이 났다. 조정만 겁내지 마라. 첫 번째 조정은. 두 번째 크게 간다. 2단계 상승. 그리고 나서 크게 가고 나서 조정하고 할 때는 이제 고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3단계 상승 시에 매도를 하고 나온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항상 파동은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있다. 보시면 주가가 보세요. 파동은 이렇게 큰 파동, 빨간색 파동이 있으면 그 안에 또 작은 파동이 있습니다. 작은 파동.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있고요. 그러면 작은 시세에 계속 하루 이틀 연연하다 보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올라갔죠. 바로 큰 파동을 못 보셔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 파동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면 뭐 공부하는 게 끝이 없지만 이렇게 파동을 잘 하시면 조정할 때 두렵지 않고 어디서 조정이 끝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핵심 차트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한테 리뷰를 해드렸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전에서 사고 파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핵심 비법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부터 오늘의 또 종목 그동안 했던 종목 리뷰를 해드리고 그다음 좋은 종목을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추천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계속하고 지금도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종목을 10개 정도 리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한 3종목 정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KT무직 자, 우리가 4,600원 정도에 사라, 4,600원 깨지면 사라 그랬죠. 그래서 추천하고 4,530원 가고 나서 24% 올라갔습니다. 두 달이죠. 지금 7월 14일이니까 두 달 정도만 24%면 한 달에 10% 괜찮죠, 그죠? 앞으로 오늘 자, 오늘 리포트도 나왔는데 아주 좋게 목표가만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산업은 13,000원 정도에 조정할 때 사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현재 오늘 상가 같고요. 17%. 자, 대우증권은 뭐 그전부터 8,000원, 1,000원 사도 된다 그랬지만 8,700원 정도. 제가 여기 대박스타 이야기할 때 8,700원부터 했는데요. 지금 9% 잘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 백산도 5,440인데 잘 가고 21%. 자, 5월 달에 이렇게 추천한 종목도 거의 20%씩 올라가죠. 대우증권은 초대형주죠, 그죠? 시가총액.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에 20%씩, 10%씩 올라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한 달에 뭐 5%만 가도 엄청 많이 가는 거죠. 대우증권은 예를 들어서 8,700원에 내가 올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올인했는데 뭐 한 두 달 만에 9%만 수익이 났다도 엄청난 거죠. 만약에 확신적으로 하면 내가 그 정도 확신적으로 한다면 은행에 갖다 넣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그만큼 대형 우량주입니다. 자,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백신도 12,300원 잘 가고 있고 종목신호등도 여러분들을 진단 요청하면 제가 종목신호등은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2시 반경에 계속 보유다. 대우인터내셔널도 6월 10일인데 14% 잘 가고 있고요. 실제 뭐 종목신호등에서는 34,000원이 아니라 제가 31,000원 정도에 사서 목표가 37,000원 해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가부터 해드리고 현대건설도 52,000원대, 51,000원대부터 종목신호등 같이 해드렸으면 대박스타에 5만원. 자, 현대 6월 23일날 추천했는데 이렇게 2주, 3주째 19%는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지바이오 지난주에 추천했죠. 지난주 이 시간에 그랬는데 7,310원에 지금 오늘 8,600원대가 18% 일주일 만에 이렇게나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화보는 5%밖에 안 갔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한번 급등할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추천한 이지바이오, 한국카본, CJENM이었죠. CJENM. 요 세 종목을 7월 7일 날 지난주 했습니다. 그런데 18%, 5% CJENM도 1,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3, 4% 되죠. 대형주인데, 초대형주인데, 코스닥에. 그만큼 종목이 이렇게 대형주인데도 잘 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특징적으로 여러분한테 이 시간에 종목을 말씀드릴 때 개인만 돈이 없는 개인만 투자하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기관과 외국인 큰 손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위주죠. 보시면 자, 거액자산가 되시려면 큰 손이 되시려면 큰 손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만 큰 손이 될 수 있죠. 큰 손이 되겠다는데 나는 거액자산 큰 손이 되겠다는 사람이 투자자가 저 어디 1,000원짜리 500원짜리 가서 하루에 1,000원짜리 10원만 올라가도 1%인데 100원 올라가면 1,000원에서 100원 올라가면 10%니까 기다려 1,000원에서 기다려서 100원 올라면 팔아야지 10%.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계속 그렇게 매매해서는 절대로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큰 손이 될 수가 없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큰 손이 매매한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만 수익을 볼 수 있다. 한 종목씩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은 다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죠. 일봉이 있고요.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죠. 연봉도 있고 어떤 분은 장기 투자할 때 연봉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연봉 보는 건 수익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다. 그러면 작년 6월 달에 제가 25,000, 6,000원 사이에는
엄청 계속 한 달 내도록 사라고 그랬습니다. 42,000원 가니까 35,000원 기본이고, 그리고 2017년까지 들고 가도 된다. 18년까지. 그럴 때는 작년 13년도니까 몇 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데, 그럴 때 월봉과 연봉을 봐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봉을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주봉이 아주 중요하다. 주봉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일봉으로는 하루에 주가가, 특히 거래가 적은 종목들은 하루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봉은 일주일이죠. 5일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한 개가 일주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면 1주, 2주, 3주, 4주 동이죠. 여기서 4,000원 초에서 4주 동안, 4,000 초에서 지금 5,700원이니까 이렇게 40%는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주봉을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합니다. 물론 뭐 장을 매일 앉아서 시세를 보다 보면 주봉이 아니고 분봉까지 보다가 결국 잘 가는 거 놓치는 게 많은데, 그래도 주봉을 보는 게 항상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세 주봉 보세요. 한번 우리가 배운 거 크게 한번 올라갔죠. 내려갔죠. 상승. 자, 여기까지 가서 못 갔죠. 파동으로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렇게 2단계 상승했지만 여기서 보면 3단계 상승했어요. 자, 그럼 하락할 때 2단계 하락하고 바닥에 수렴해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 아까 금방 설명했듯이, 자, 수렴하고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냐 하면 보세요. 자, 주봉 차트인데 여기 보면 수렴에 딱 했죠. 그죠? 이때 가격이 3,300원이에요. 3,300원인데, 자, 올해 1월 달에 3,300원인데 수렴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박스권 돌파를 하니까 무지하게 많이 가죠. 거의 100%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럼 올 초에 3,000 초에 사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엄청난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 주식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확실한 종목이 있으면 사놓고 바닥에 사서 이익이 나면 계속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사고 했다 돈이 안 되는 게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경우 잘 찾아라. 자,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 연봉이 아직 금요일 돼야만 주봉이 확정되죠. 아직은 장중에 있는데 여기.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조정 받더라도 특히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한다. 그때 팔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KT는 보시고요.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1분기도 잘 나올 거예요. 흑자 전환되면서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산업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장중제가 오전에 무방하면서도 14,000원, 400원, 300원 때 오늘 상한가가 15,150원인데 충분히 상한가고 14,000 여기가 14,700원이었습니다. 고가가. 작년의 고가죠. 최고가가 14,700원인데 요거 돌파한다고. 그런데 오늘 돌파했습니다. 자, 돌파했고요. 자, 이렇게 우리 산업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전기차 보조금 지금 한데 세금을 10%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자, 두 번째, 전기차 펀드가 펀드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는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 정도, 중국에 가면 중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전기차 안 타고, 전기차 하면 뭐 한 150km 가면 또 충전해야 되면 중국에 외곽지로 벗어나면 안 되겠지. 그 전기차가 잘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중국에는 한 도시, 한 성에 그 안에서만 있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주로 전기차 같은 게 잘 팔리고, 자전거도 많이, 자전거 출퇴근도 많이 하지만 짧은 경.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들이 잘 팔릴 수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이제 테슬라도 중국을 진출하고,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이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아주 잘 수익이 난 상태에서 들고 가시면 된다. 앞으로 2017년도에 우리 전기차가 본격, 옆집에서도 아랫집에 윗집에서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까지 이 우리 산업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은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터를 특허를 낸 상태에서 히터를 이제 만들어서 따뜻하게 잔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공조 시스템을 해서 가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산업이 히터가 없으면 전기차에 히터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로 친환경 부품도 있으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면 된다. 단기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17,500원이라고. 오늘 종목 신호등을 해드렸듯이 지난번에 해드렸고 17,500원까지 보시면 된다. 가져가세요. 계속. 자, 그리고
대우증권. 대우증권은 지난번에 8,000에서 1차 목표가는 9,300원이라고 해서 목표가 9,300원 1차. 자, 이제는 9,300원대 왔죠. 그죠? 왔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가 9,700원이다. 일단은 9,700원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9,700원 홀딩 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져가시면 된다. 자, 업황이 개선되는 업황이 정권주, 건설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업이 개선되고 있죠. 정권주도 대형 정권사, 우리 투자증권이라든지 대우증권이나 삼성증권 이런 게 오히려 자본금이 큰 데가 수혜다. 자, 그리고 백산, 자동차 인테리어 쪽인데요. 이게 외국인도 계속 사고 기관도 어느 사고 좋으면 이제 매물을 돌파한 상태죠. 조정받더라도 추세가 상승한다. 이 고가를 뚫을 것이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쭉 갖고 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는 것은 잠시. 근데 이 종목은 하루에 뭐 계속해서 뭐 5%, 10%씩 오르는 거 조금씩 올라요. 세월이 어느 세월이요? 많이 와 있네. 이렇습니다. 자, 테크윙, 테스터, 핸들러, 테스트하는 이제, 양품과 불량품을 테스트해서 이렇게 양품, 불량품에서 골라주는, 선별해주는 그 해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쪽에만 들어갔는데 이제 비메모리 쪽에도 들어가서 하반기 계속 실적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 목표가 8,000원 내에 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는 수급도 아직도 탄탄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속 돌고 가자. 자, 중앙백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과 농축산 이쪽에 전체적으로 같이 공조를 해서 이런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공조 시스템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좋아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중앙백신은 동남아 지역에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서 17,100원이죠. 가격 고가가. 그래서 17,000원 내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이 계속 잡고 나면 어느 정도 안 가다가도 뛸 때는 한 번에 뜁니다. 그것을 꼭 체크하시고, 자, 대우 인터내셔널 2분기뿐만 아니라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이고요. 지난 분기에도 잘 나왔는데 특히 하반기에 더 잘 나올 거면 미얀마 가스전 수익성이 본격 기여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38,300원에 왔는데요. 어느 정도 고가에 왔죠. 그죠? 조정을 받더라도 4만원대 안착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주가의 하락 요인 어떤 대우인터에서 포스코에서 지분을 매각한다는 게 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 가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은 단기적인 보시면 매물대를 다 뚫었죠. 그런데 자, 이것도 지난번에 4주 오르고 조정받고 이번 주 오르면 조만간 조정받을 겁니다. 조정받고 났을 때 턴할 때 다시 이게 지금 상승이 크게 나왔지만 조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는 것은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2050 이상. 그랬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들고 있다가 아직은 뭐 이번 주 중에 아마 고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잘 보시고 하시고요. 자, 이지바이오 급등했죠. 지난주에. 자,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7,300원 사자. 7,310원에 급등하고 있는 거 봤죠. 목표가 8,500원이었죠. 그래서 오늘 목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에서 8,500원 목표가 갔으니까 일부 절반 정도 줄이자. 그랬는데 종가가 8,21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8,500원 이상에서는 절반 줄였으면 아주 좋은 매매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은 아마 좀 고가 놀이를 하는 걸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카본도 지금 현재 잘 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올 거로 보이고 내년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으니까 놔두자.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 종목입니다. 세 종목. 자, 첫 번째 테라세미코, 두 번째 미동전자, 세 번째 포스코 ICT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 중기, 단기와 중기 공략 3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테라세미코는 중기입니다. 미동은 단기고요. 포스코도 중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놨는데요.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단기든지 중기든지 수익 난 상태가 수익이 나 있으면 들고 가시면 된다. 그런 만큼 향후에 특히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되는, 가면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입니다. 자, 테라세미콘, 미동전자,
3분기부터 아주 실적이 급성장하고 좋습니다. 자, 포스코 시트는 계속 우상향 좀 할 거고 1분기 실적이 좀 안 나오는데 우상향 좀 할 거로 보여서 이익이 나면 들고 가도 된다. 이익 나면 그냥 꾸준히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종목씩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세미콘. 여러분들 이제 테라세미콘 하면 뭐 대다수 코스닥 종목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3분기부터 급성장할 전망인데 요 ALD가 바로 원자청 정착입니다. 정착 장비죠. 자, 원자청 정착 반도체 정착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원자청 정착 장비인데 요게 지금 다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여기선 다 일본에서 수입해서 독점적으로 수입해서 쓰는데요. 이걸 국산화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이 테라세미콘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거의 나와서 하반기에는 아마 공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체. 공급이 되게 되면 이 시장이 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 정도의 되는데 3천억 정도를 결국은 테라세미콘이 독점 공급할 수밖에 없죠. 국산화하면.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적이 아주 크게 좋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되는 하반기에 그런 기대감 있고요. 그 다음 내년에는 뭐 틀림없이 들어갈 거니까 내년에 실적이 아주 좋아진다. 현재 2015년도 EPS가 3,700원이고요. 올해는 1,500원이죠. 현재 주가 14,200원이니까 10배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내년에 예상을 보니까 엄청 3,700, PER 10배, 10배만 가더라도 37,000원 가죠. 지금 14,000원인데. 그럼 따블이죠. 그만큼 안 가더라도 충분히 실적이 앞으로 2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3분기부터 확실히 좋아지기 때문에 가을에 잘 기억해놨다가 가을 정도에 아주 그때부터 잘 가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를 하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도 보시면 오늘 7월 11일 날 61억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잠깐 떴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그러니까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선, 중심선만 지지되면 사게 되면 이익이 난다. 가져가시죠. 자, 그리고 테라세미콘은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실적이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한 3분기,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매수는 14,200이니까 14,000 정도 이하로 빠지면 그때 천천히 사시고요. 목표가는 16,500원, 단기적 목표가, 손절가는 13,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미동전자통신 오늘 급등했죠. 오늘 전기차가 우리 산업 상한가하고 급등했는데 이것도 전기차 범주에도 테마에 같이 들기도 합니다. 스마트카에도 들고요. 스마트카에 들고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 전기차는 왜 들어가냐? 스마트카는 요것도 블랙박스에 지금 알바트로스 3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신제품이 6월 달부터. 그래서 블랙박스 안에 ADAS 운전자 안전 지원 시스템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안전 지원 시스템이라는 차선 이탈, 그다음에 졸음 방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것을 블랙박스에 넣어서 지금 알바트로스 3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ADAS 전문 기업으로 진화해서 이쪽에 이 시장에 상당히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들 뭐 고급차들 보시면 시동만 걸어놓고 앞차와 거리만 해놓으면 앞에 차가 그냥 따라가요. 아무것도 조작 안 해도 따라갑니다. 지가 앞차의 센서를 보고 그만큼 스마트카가 진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말로 가자. 정지 뭐 이렇게 하면 가다가 정지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스마트카 시대, 스마트카의 대표적인 거로 안전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미동전자가 전기차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중요한 게 미동전자 전기차에 액티브 베스라고 국책과제인데 정부와 그 다음에 현대차하고 같이 전기 액티브 베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엔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소음이 없기 때문에 뭐
자동차가 지나가는 내 옆으로 오는지도 안 오는지 몰라요. 그죠? 그럼 사고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보행자들이 모르니까. 지금 엔진차들은 골목길에 가면 가솔린 차들은 차가 오는 게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그건 전기차는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자동차 소리를 인식할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 개발하면 전기차 관련된 부품이죠. 그래서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뭐 수출이 3분기도 된다는 건 미국 택시용 블랙박스 한 10,000대 정도만 공급될 걸 보이고,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현재 고평가는 아니죠. PER 13배니까 15배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린다입니다. 1단계 상승 조정받고 2단계 상승, 그 다음에 마지막 매도. 자, 1단계 상승 조정받고 2단계 상승 중이죠. 2단계 상승 바로 3파 상승입니다. 파동. 아직도 가다가 음봉을 주고 조정받고 다시 가다가 못 가면 그때 파시면 된다. 그래서 목표가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2단계 상승, 3파 상승하기 때문에 1단계 상승보다 훨씬 긴 여기의 상승보다는 이 상승의 높이가 이거보다 훨씬 커야 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파는 게, 그래서 목표가랑 여러 가지 길이가 나옵니다. 상승 길이가. 그래서 현재 기관이 최근에 급등에 사고 있죠. 그래서 자, 오늘 7,200원 끝났으니까 마이너스 감을 사서 목표가 8,000원, 단기적인 목표가 손절가 6,600원만 지키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포스코 ICT인데, 이 포스코 ICT는 뭐 여러분들 대형 중에 다 아시죠? 철강 관련 IT, 에너지, SOC, 운송 등을 확대하고 있어서 스마트 그리드 하면 이 회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구축 경험 제주도에 있고, ES 상용 제품은 일본 업체라든지 한전에도 넣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같이 성장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진출도 돼 있고요. ES 저장 장치 이런 것 때문에 좋은데, 자, 2014년도 1분기 실적 안 나오는데 2분기도 좀 나아질 걸 보이는데 390원, 430원, 503원. 그래서 좀 성장하죠. 그죠?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주가는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저렇게 뜨려면 테마가 불어야 되죠. 근데 아직은 이제 바닥에서 사놓으면 좀 올라가겠지. 그렇게 보시고요. 수급은 아직은 받쳐주지 않는다. 기관이 사면 주가는 크게 오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수는 7,700원 사셔 목표가 1,000원 정도, 8,700원 손절가 7,500원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세 종목을 단기, 중기로 이렇게 나눠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셔서 손절가만 잘 기억하셔서 손절가를 벗어나지 않는 종가 기준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시면 이익 난 상태에서 아주 바닥권이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보실 거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다 보면 강의 내용도 어떻게 어렵고, 종목도 어디서 사야 될지 어렵고, 주식 투자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초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처음에는 주식 투자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죠? 근데 알면 알수 어렵죠. 당연한 거죠. 알면 알수 어렵습니다. 그걸 계속 공부를 하고 포기 않고, 수년 동안 하시면 그 이후에 눈이 떠집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도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하시면 좋은 시절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낮에 리치매점 시어점 KR이나 오실 거, 아니면 2시 반에 종목신호등 TV로 보시면 좋은 종목도 많이 나가니까 저하고 같이 주식시장에서 고민하면서 꼭 성공 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